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의회 균형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은 시민들께서 몰아주신 그 표를 바탕으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졌습니다.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정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번 22대 의회에서는 힘의 균형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평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권의 견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나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평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의 성장과 발전은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이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을 위해, 평택을 위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지역 일꾼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아져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평택은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외부로부터 정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평택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가 하고 싶어 평택을 선택한 분이 계십니다.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사람이 아닌 평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하고 그 길로 매진하고 있는 저 유이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택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먼저 전국적 의미로는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을 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위기마다 야당 탓, 전 정권 탓, 국민 탓만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감추기 바빴고 고물가 시기에는 대파 한 단값이 875원이라 말하며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우리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택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10년간 평택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이임한 권력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화성과 용인, 천안이 발전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평택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평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평택을 위해 선수 교체를 이제 해야 합니다. 저 김현정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경기 불안과 물가 폭등으로 가게는 문을 닫고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오만과 독단, 무능으로 일관하며 검찰공화국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가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의 꼭지를 막지는 않고 당대표 방탄에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민생 정치가 아닌 실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평택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많은 것이 발전하며 변하고 있으나 오직 한 가지 정치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의 낡고 무기력한 정치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택의 올바른 발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0년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완성과 함께 삼성과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하루 평균 130만 톤이 넘는 방류수가 우리 평택거로 배출됩니다. 2022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반도체 방류수가 배출된 진이천 공항교와 그렇지 않은 안성천 군문교의 산성도, 수온 등을 비교하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함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전기 전도도는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방류수에는 100여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 오염 물질로 등록된 화학 물질은 53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방류수 오염 물질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요 하천에 미량 오염 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수질 측정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오염원 정보를 비롯한 수질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물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6월 환경부, 경기도 7개 시군이 함께하는 평택고 수질관리 협의회가 출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회, 그리고 정부,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관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방류수가 여름에는 35도,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도로 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종 금속류와 미해 유해 물질과 관련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정보 공개 요구를 포함한 최고 전문가를 포함한 범시민단체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고 수질 개선은 국가 하천인 진이천, 안성천에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평택시와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관리천 오염 사고를 보듯이 지방 하천 20개를 효율적으로 수질 개선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2에서 3급수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미 국내 수질 개선 기술이 뛰어나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수질 개선 기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와 그리고 최고 전문가가 포함한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정수장의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유천 정수장 인근 상수도 보호구역도 평택고 수질 개선의 지렛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우리 평택에서도 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택고 수질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이 되었고 지난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방류수가 평택고에 유입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거라면서 벌써부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을 떠올립니다. 수질 오염이 걱정된다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서 평택이 빠진다면 그 혜택은 어디로 가는 거겠습니까? 저는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용도로서의 물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고 경제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용수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우려가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평택시 의회가 평택구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평택구 유역의 국가수질 안심센터 설치 등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구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그리고 국가수질 안심센터 설치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